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고 장동혁이나 윤호gen이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한동훈을 편을 드는 게 나한테 유리할 건 하나도 없으니까 지켜보자. 근데 이제 본인이 쫓겨날 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지금 돌이켜본다면은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젊은 미래가 더 촉망받는 그런 정치인 이준석의 가치는 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학적인 차원에서의 계산이 아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게 오히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가치와 생명력을 또 빛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두 번째 말말말 한번 보실까요? 진짜 보수가 댓글 다는 건가요? 이게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진에 같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정치적 지향성, 이념 스펙트럼은 사실 중도 보수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두 개 비슷한 성향이고 사실 둘 다 약간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약간 천재과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데 둘 다 또 공교롭게도 인화와 어우러짐은 좀 이제 약간 스킨십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준석과 한동훈 이 둘이 이제 진짜 보수가 내가 보수의 뭐 적자고 적통이다 뭐 이런 주장을 뭐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삼루 타치인 줄 아는데 삼루에서 태어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 네. 2인자, 황태자로 결국에는 정치권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윤석열과 등을 돌리고 대립하고 네. 그게 지금 이렇게 뭐 징계로 내몰리는 상황이 됐지만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준석 그 본인은 네. 맨 땅에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당에서 쫓겨나서 작지만 일가를 이뤄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당신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임승차 비슷하게 해서 삼루에서 태어난 거 아니냐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뭐 보수의 무슨 적자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맥락이 부족하다 이 얘기가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따지고 보면 이준석도 삼루에서 태어났어요. 박근혜 퀴즈여서? 박근혜 퀴즈였기 때문에 본인도 뭐 일루에서부터 출발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정치적 경쟁자라고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스펙트럼이 겹치죠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아니 근데 이제 이 정치에서 DJYS 관계처럼 경쟁이라는 건 서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서로 또 밀어 올리면서 밀고 끌면서 판을 키우는 근데 이런 관계도 경쟁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수 정당에서 그런 류의 정치적 미덕 같은 게 없어졌어요. 네, 과거 친이 친박 때만 해도 그래도 있었어. 그래도 서로 대립했지만 서로 어쨌든 밀고 끌면서 최소한의 동지의식은 있었군요. 밖을 향해서 이 싸울 땐 싸우고 아니 서청원, 김무성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당대표 최고위원 할 때 그래도 이런 파국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 악순환 지금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다 지 생각만 해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판을 보고서 전체를 생각하고 원모 심려를 갖고 이걸 디자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 결과가 저는 여기에 이르르고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두 번 탄핵이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정치적 자원의 씨를. 좀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그래서 저는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고 장동혁이나 윤호gen이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한동훈을 편을 드는 게 나한테 유리할 건 하나도 없으니까 지켜보자.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쫓겨날 때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지금 돌이켜 본다면은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요? 근데 본인 쫓겨날 때 그렇게 본인이 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지탄했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젊은 앞으로의 이제 미래가 더 촉망받는 그런 정치인 이준석의 가치는 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학적인 차원에서의 계산이 아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게 오히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가치와 생명력을 더 빛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지금 중도 보수라는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지 않은 가운데서 또 두 명의 주자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친다면 이 중도 보수 포션에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윈윈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런 국면은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둘은 사실 서로에게 이렇게 뭐 우호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박원석 전 의원이 얘기하신 그 옳고 그름의 문제 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도 보수의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 실수가 없거나 과거가 뭐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잖아요. 뭐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또 젊고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센스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근데 좀 더 그러니까 그 정치 공학이라든가 이 정치를 게임처럼 하지 말고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김문수 전 후보와 만나서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그 장소에 와서 우리 그 소중한 보물인데 러브샷 합시다 뭐 이랬더니 그걸 놓고 무슨 저 계엄 세력과 쉽게 얘기하면 뭐 부정선거 세력과 같이 무슨 러브샷을 하느냐 하면서 온갖 비난을 퍼부었었잖아요. 근데 그럼 본인은 그럼 왜 장동혁 대표 찾아갑니까? 장동혁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반대를 했어야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그게 정치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정치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가치 지향적인 그리고 남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말의 어떤 그 성찬 같은 걸로 통해서 이렇게 비틀댐으로 해서 본인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행동, 올바른 행동으로 그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지금 윤어게인 세력과 싸우는 게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게 맞아요. 오세훈 선배도 그렇게 싸우는 게 맞고 다른 우리 시도당 그 광역단체장 이런 분들도 거기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그게 보수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면한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가 처한 괴멸 상태에 다다른 보수가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될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큰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격하는 것보다는 그런 큰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또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오늘 또 김영삼 대통령 YS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이제 시사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가고 이준석 전 대표도 가는데 둘은 또 이제 시간이 엇갈려 가지고 만나지는 않는 뭐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만나 가지고 사실 YS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 보수의 이제 상징 같은 분인데 그런 영화 가운데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하는 그림을 연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엇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현철 이사장이 원래 이제 한동훈 대표는 못 간다. 다른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징계 앞두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안 하려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새 거의 어디 방송에 출연하거나 이런 거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김현철 이사장께서 꼭 좀 와달라. 간곡히 부탁하셨고. 그래서 시간을 앞으로 하든지 뒤로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2시 반에 할 거고 그래도 좀 와달라. 그래서 보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 이제 한 다음에 김현철 이사장과 티타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여러 정치인들이 오는데 그 지금 제명이 당장 내일이냐 모레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앞두고 거기 가서 뭐 이 사람과 만나고 저 사람과 만나는 게 또 언론에서는 뭐 언론 플레이한다 정치한다 뭐 이런 얘기 여러 해석이 붙을 수 있죠. 여러 해석이 붙을 수 있어서 그것을 가급적 피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김현철 이사장께서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또 들어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코너로 이제 여러 오늘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 명의 여의도 처방전 두 분의 한 마디씩 들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겠는데요. 저번에 이거 저희 한번 해보셨죠? 네. 이거 이렇게 여기에 써주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밑에 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에 이거를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마카를 하나씩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두 분의 처방 보드에 대해서 한 말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정말 뭐 이렇게 오늘 정말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있네요. 이게 뭐 여론들을 보니까 참 어떤 이제 경향성이 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쭉 보니까. 네. 세울까요? 이제 두 분 이제 처방전을 다 이제 써주셨는데 우리 박 의원님부터 먼저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자, 저는 개혁하지 않으면 해산당한다. 라고 썼습니다. 네. 실제 이 위기감을 보수 정당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보수 정당이 무너지는 게 대한민국 정치 생태계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보수 정당이 건강한 보수로, 합리적 보수로 또 그동안에 보였던 수권 능력과 사회 발전에 기여했던 면모를 회복해야 돼요. 네. 그게 대한민국 정치 생태계가 좋아지는 길인데 이대로 간다면 차라리 해산당하고 깔끔하게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또 극약적인 처방을 이렇게 또 내려주셨네요. 우리 뭐 김채욱께서는 당대표가 자유의지의 총합?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히틀러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나 주장하는 것이지 네. 왜 일반 당원들의 자유의지가 그 2년 그 임기에 당대표에게 총합이 돼야 됩니까?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총합으로 당선됐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아무것도 못해 라고 주장할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이전에 한동훈 대표는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을 때 그때는 왜 자유의지의 총합인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배신자 무슨 살모사 이래가면서 공격을 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우리 정당이 이런 식의 전체주의 정당을 방불케 하는 이런 구호가 난무하는 것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당원들이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 자유의지는 내 것이지 네. 장동혁 대표께 아닙니다. 또 민주투사 같은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네요.